시공 경마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8월 7일 부경 1호 경마 예상 방송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총 부경 경마 15개 경주입니다. 다음 주가 부경이 휴장이기 때문에 다음 주는 부경 휴장입니다. 금요일 제주, 토요일 서울 제주, 일요일 서울 경마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자, 이제 월말 경마에서 부경의 그야말로 소위 각 마방의 승부 마필들, 대표 마필들이 대거 나왔습니다. 정말 지난주 혼전도가 상당히 좀 높았었고, 반면에 이제 이번 주가 월초 경마인데 편성 자체가 혼전입니다. 왜 혼전이냐면 상당히 능력이 안 되는 마필들이 거의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능력마 간의 접전 경주에서 능력마를 찾는 거는 쉽지는 않습니다만, 이게 편성이 약한 가운데 그나마 나은 마필을 찾는 거는 상당히 난해합니다. 좀 쉽지 않고요. 따라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정말 기승기수의 역량이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차피 능력이 없는 마필 간의 경기이기 때문에 기수의 역량이 많은 영향을 끼칠 것이다 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릴 수 있겠고, 오늘 뭐 최선을 다해 준비를 했습니다. 다음 주 부경영화 휴장이다 보니까 오늘 확실하게 한번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그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송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승부처는 제가 5경주, 11경주, 15경주를 먼저 A급으로 3번의 승부를 준비를 했습니다. 특히 11, 15경주는 중배당을 노릴 수 있는 A급 승부처가 되고요. 5경주도 승부경주 A급, 5경주, 11, 15경주고, 오늘 준비된 승부처는 4경주, 5경주, 8경주, 9경주, 11, 14, 15경주 총 7번의 승부를 준비했습니다. 4, 5, 8, 9, 11, 14, 15경주 승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1000m 레이스입니다. 신의 마필 간의 편성이고요. 그나마 이제 1경주 같은 경우가 좀 믿음이 가는 마필이 있습니다. 가장 주목할 마필은 바로 3번 즐거운 여정이라는 마필입니다. 직전경주 데뷔전에서 준우승을 했고요. 당시에 이 마필의 준우승의 성적이 조금은 아쉬웠는데, 워낙 이 판타스틱 킹이라는 마필이 이게 정말 셌습니다. 저는 당시에도 판타스틱 킹이라는 마필을 세게 인정을 했었고요. 이 경주가 신기한 게 뭐냐면 이 편성이 10마 경주였는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복승식이 1.4배, 물론 이제 쌍승식은 판타스틱 킹이라는 마필이 우선했기 때문에 이제 2.9배가 나왔는데, 이 10마 경주가 1.4배라는 거는 뭐 예전으로 따진다면 뭐 세강자라든가 뭐 쾌도남마, 경제, 신세대, 차돌 뭐 이런 마필들이 나왔을 때 형성이 되는 그런 배당, 상위 등급의 그야말로 극강의 마필들이 나왔을 때 나오는 배당이었는데 좀 신기한 경험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도 13마 신차의 2위의 마필이 월등하게 이겼고요. 중요한 거는 이 편성을 놓고 봤을 때 3번 즐거운 여정에 따른 능력을 높게 평가를 합니다. 3번 마필. 여기 2위권에서는 신마들이 좀 많이 있는데 7번 그레이트 미스, 여기에 9번 페가콘이 일단은 관심 마필입니다. 특히 2위의 마필 중에서는 7번 마필이 상당히 좋네요. 초반에 스타트도 좋고 뒷심의 경리력도 있습니다. 기본기가 좋고요. 7번과 9번 마필의 능력차는 크진 않습니다만 저는 7번을 좀 더 세게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마필을 함께 줄어들 수 있겠고, 6번 빌드업이 생각보다는 스타트가 좋습니다. 직전 경기에 3위를 차지했던 마필이었는데 물론 이제 직전의 편성이 강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당시의 기록과 이 마필의 걸음의 여력을 고려해 봤을 때 충분히 이번 경주에 입상권에 도전할 수 있는 마필이 바로 6번 빌드업입니다. 그러면 1경주를 정리해 본다면 강축이 있습니다. 배당의 메리트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충분히 압축 공략이 가능한 경주로 보여지고요. 중심에는 3번 즐거운 여정을 축으로 해서 7번 그레이트 미스, 6번 빌드업이 노림수의 마필입니다. 3번 축에 7번, 6번이고요. 여기에 복병 마필은 9번 페가콘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1000m 레이서 되고요. 역시 신의 마필 간의 편성입니다. 신의 마필 간의 편성인데
이번 경주는 한방 공략이 가능한 오늘 몇 안 되는 경주 중에 한 경주입니다. 그러니까는 출전하는 마필 간의 능력차가 좀 확연히 드러날 수 있는 그런 경주로 판단이 되고요. 주목할 마필은 말이 내측에 있는 이번 정문 스펙터, 외곽에는 9번 펜스타입니다. 2뒤의 마필. 9번 마필은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일단 주행 순서 때 걸음이 좋긴 했습니다만 신마 승부가 정말 부경 마방 중에 가장 강한 마방이 바로 울줄리 조교사입니다. 30조 마방. 자, 이 신마 승부율도 무시할 수는 없겠고 마필의 능력도 뒷받침이 된다면 주목할 마필입니다. 2번 마필. 9번 펜스타 같은 경우에도 스피드가 상당히 좋고요. 뒷심의 완성도가 좋습니다. 비록 외곽 게이트로 밀렸기 때문에 10만원선은 좀 부담스러운 여건이긴 한데 능력상 충분히 커버가 되고 스피드가 워낙 좋기 때문에 게이트의 불리한 점이 크게 작용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주목할 마필 바로 9번 펜스타입니다. 저로서는 2뒤의 마필의 능력이 상당히 많이 앞서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4번 하늘제왕 같은 경우가 스타트 말이 강점이 있는 선행형 마필인데 내측 게이트 점에 신마 경주의 선행 찬스, 거리는 1000m 레이스, 여건은 정말 좋습니다. 다만 이 마필이 다리가 약간은 둔탁한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종반으로 갈수록 뒷심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좀 리스크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오히려 이번 경주에 주목할 복병 마필은 5번 마필이 많이 팔릴 텐데 이 마필은 저는 적평을 합니다. 일단은 기본의 능력에서 저로서는 볼 수가 없겠고 직전에 나름대로 그나마 가능성을 보였지만은 직전 편성은 너무너무 약했습니다. 그러니까는 너무 과대평가할 필요는 없겠다라는 판단이 들고요. 오히려 복병 마필은 말이 6번 버디버디라는 마필인데 이 마필이 주행심사 때 거의 최선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요주의라고 적어놨던 마필, 일단은 데뷔 전에 최선을 다한 경주력을 펼친다면 이 마필이 이번 경기 키를 주고 있는 복병 마필입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훈련 강도를 놓고 본다면 예의주시해야 됩니다. 무시할 수 없고요. 따라서 이 경주는 2번 정문 스펙터, 외곽의 9번 펜스타, 2뒤의 마필의 능력이 상당히 많이 앞서 있고요. 복병 마필 한두를 추천을 드린다면 바로 6번 버디버디가 가능권으로 함께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1200m 레이서 되고요. 역시 이번 경주도 2뒤의 마필의 능력이 상당히 많이 돋보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3위권 경쟁이 기대가 되고 복병 마필도 좀 있긴 합니다. 3경주는 한방 공략 저배당이 이렇게 보이긴 하는데 복병 마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마필을 좀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2뒤의 마필은 어떤 마필이냐면 바로 내측에는 1번 그래핀 킹, 외곽에는 9번 아노칸입니다. 실전 입상의 경험이 있는 마필과 데뷔전 치르는 신예 마필인데 1번 한번 살펴볼까요? 이 마필은 주행심사 때 선행형 마필로 기대치 작품이 있었고요. 신마이긴 합니다만 뒷심의 경쟁력도 있는 마필입니다. 데뷔전에서는 최외곽 게이트에서 초반에 힘을 쓰면서 결국에는 1200m 레이스 뒷심 무조건 보였던 그 모습이었다면 직전 경주는 앞선에 좀 더 수월하게 붙어주면서 최적 전개 속에 준우승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객관적으로 봤을 때 직전에 이마필의 GOF 타임이 15초대입니다. 거의 기록만 놓고 본다면 영상을 안 보더라도 거의 걸어놓은 쓰는 걸음이었다. 게다가 1400 기록이 1분 31초 0이라면 절대 빠른 기록이 아니죠. 6등급을 감안하더라도 상당히 늦은 기록입니다. 단 눈높이를 맞춰야 됩니다. 이 편성 자체가 절대적으로 약한 데 있습니다. 게다가 직전에 그래핀킹은 1400을 뛰었던 선행형 마필이기 때문에 1번 게이트 이점에 약편성의 거리 부담이 줄어드는 1200m 레이스라면은 그래서 믿을 수 있는 마필입니다. 그나마 상대 마필 대비 낫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 마필이 1번 그래핀킹입니다. 그래서 1번 마필을 저는 주목을 합니다. 외곽의 9번 아노칸입니다. 딱 한 가지죠. 주행심사 때 그러면 좋았습니다. 이 마필이 주행사 때 기록도 좋았었고 신마 간의 경쟁이 아니라 기존마와 경쟁을 펼쳤는데 걸음이 크게 밀리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이 정도의 능력을 고려해 본다면 충분히 1200m 레이스 승부가 될 수 있는 마필은 9번 아노칸입니다. 저는 인정하고요. 제가 서두에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게 복병 마필이 좀 있긴 합니다. 먼저 2번 감동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최적의 전개를 펼쳤을 때 1200m 레이스라면은 이 마필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1300은 항상 부진한데 1200m의 거리에서는 재걸음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지난 4월 22일도 그랬고요. 여기에 6월 19일 경주도 편성이 강했지만은 제 역할을 했습니다. 저는 3위권 도전은 충분히 1200에서는 가능하다라고 평가될 수 있는 마필이 바로 2번 감동에너지입니다. 주목하겠고요. 6번 스파이스 엑토는 종반의 뒷심발이를 기대해볼 수 있는 마필인데 역시 마찬가지로 외국인 조교사들이 좀 신마 승률이 높네요. 울줄리 조교사 못지않게 라이스 조교사 같은 경우에도 신마 승부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거의 26%대라면은 상당히 좀 높은 수치이고 이 마필은 1000m보다는 1200m 레이스가 좀 어울리기 때문에 일단은 주목할 마필입니다. 복병 마필. 정말 키를 죽이는 마필은 바로 4번 스타마타입니다. 정말 이런 마필들은 꾸준히 추적을 해야 됩니다. 왜? 주행 심사 때 걸음은 이번에 소위 나오는 마필들 중에 제가 정말 객관적으로 능력을 평가했을 때 가장 점수가 높았던 마필이 바로 이 4번 스타마타입니다. 물론 이제 아직까지는 실전에서는 이렇다 할 활약이 없지만 이번에 조심스럽게 지켜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항상 장거리를 뛰었던 마필, 그러니까는 좀 긴 거리를 뛰었던 마필이 갑작스럽게 거리를 줄여서 나왔다. 이런 마필들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해당 마필이 능력이 또 있는 마필이라면 더욱더 주의 깊게 지켜봐야 되고요. 그래서 스타마타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스타트가 나쁜 마필이 아니기 때문에 1200m 레이스 이 마필의 기본적인 능력을 고려해보고 대폭 줄어든 거리를 감안해 본다면 필히 주목할 마필이 바로 4번 스타마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3경주를 기본적으로 이제 1번, 9번을 가장 인정을 하지만 4번 마필은 필히 안고 갑니다. 여기에 3위권 도전에서는 2번 감동 에너지, 6번 스파이스 액톤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그래핑킹, 9번 아노칼, 필히 4번 스타마타도 인정을 해야 됩니다. 1번, 9번, 4번이 중심이 되겠고요. 3위권 도전은 2번 감동에너지, 6번 스파이스 액톤이 가는 거입니다. 4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1300m 레이스입니다. 오늘은 제가 전반부에는 4경주, 5경주 일단은 승부를 보겠습니다. 4경주, 5경주의 승부를 보겠고요. 이번 4경주가 준비된 첫 번째 승부처입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비슷한 마필 간의 편성으로 볼 수 있겠지만 저는 2대의 마필이 돋보입니다. 여기에 필히 주목할 마필이 키를 죽이는 마필이 바로 9번 딕시밴드라는 마필인데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딕시밴드는 직전에 데뷔전이었었고요. 성적은 미흡하긴 했습니다만 분명히 이 마필은 주행수사 때 걸음이 좋았습니다. 이 편성이 그다지 강한 레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게다가 두 번째는 뭐냐면 9번 딕시밴드가 와일드 딕시겔의 자마입니다. 예전에 깍쟁이라든가 벌마의 꿈이라든가 딕시어겐이라든가 최근에 딕시어겐은 1등급에서 활동 중에 있고요. 깍쟁이 1등급, 벌마의 꿈 최강의 스프린터의 마필이었죠. 1200m 레이스 단거리 극강의 마필이었고 물론 이제 장거리도 뛰었던 마필인데 아무튼 이 마필들이 다 1등급까지 갔었다. 그러니까는 와일드 딕시겔의 자마라면은 일단은 주목을 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시순말이 높밴드긴 합니다만 주행 심사 때 걸음이 좋았었고 실전 적응을 했고 혈통적인 기대치가 높다. 그러면 이번 4경주에 제가 승부 골조는 한방 공략의 믿음이 강하고요. 여기에 키를 죽이는 마필은 9번 딕시밴드입니다. 현장에서 최적 막건 조합으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첫 번째 승부는 제 4경주입니다. 5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1400m 레이서 됐고요. 오늘 제가 준비된 두 번째 승부처이자
A급 승부처입니다. 전반부에는 메인으로 볼 수 있고요. 오늘 A급이 5경주, 11경주, 15경주로 준비되어 있는데 11경주, 15경주도 배당 승부처입니다. 중고 배당에 A급 승부로 준비되어 있긴 합니다만 이번 이제 5경주 역시 마찬가지로 배당을 노리겠습니다. 정말 이번 경주가 6등급에 상당히 약한 데 있습니다. 정말 인기 맛빌 중에서도 1400 기준으로 한 1분 30초 후대 후반, 1분 31초대 기록이 예측이 되고요. 그만큼 너무너무 약한 편입니다. 게다가 거리는 부담감이 있는 1400m 레이스 되고요. 저는 딱 두 가지로 보고 있는데 제가 노리는 마필 같은 경우에는 이번 경주야말로 정말 기승기수 역량이 정말 중요합니다. 기승기수 역량을 무조건 주목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고만고만한 약편성의 마필 간의 편성이기 때문에 최근에 확실하게 변화하고 있는 마필을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상대 마필들 같은 경우는 이미 실전 경험이 있는 마필 다 있겠지만 이미 능력 평가 어느 정도 된 마필들인데 한동안은 약간의 저평가를 받았다가 급격하게 마필이 적응력을 보이면서 변화를 보이는 마필이 있습니다. 딱 두 가지입니다. 기승기수 역량이 중요한 편성이고 최근에 변화를 보이는 마필 그 마필을 누려야 됩니다. 오늘 준비된 두 번째 승부처이자 A급 승부처입니다. 강하게 들어갑니다. 자신감 있게 들어갑니다. 오늘 두 번째 승부처는 제 5경주입니다. 6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1400m 레이서 되고요. 혼전이네요. 물론 인기 마필 4등의 마필 내에서 좀 끝날 수 있는 경주로는 보여집니다. 그러나 충마 선정이 관건이고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주력이 어디에 들어가냐, 어느 쪽에 주력으로 힘을 실어드리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경주가 6경주입니다. 눈에 띄는 마필이 말해 3번 유로스타, 4번 호랭이입니다. 부부죠. 김혜성 기수 3번, 4번 호랭이 박재희 기수. 일각에서는 부부가 나왔을 때 동반 입상률이 높다. 이런 표현을 쓰긴 하는데 맞습니다. 그러나 능력이 좋기 때문에 최근에 박재희 기수 정말 불이 올랐고 김혜성 기수는 원체 또 성적이 좋은 기수가 됐고요. 그만큼 박재희 기수와 김혜성 기수가 같이 나온 경주는 어찌됐든 간에 두 마리 다 뺄 수는 없습니다. 게다가 능력상 경쟁력도 있고요. 유로스타는 최근에 서서히 좋아지고 있는 과정이고 4번 호랭이 같은 경우에는 한동안 약간의 부침이 좀 있었죠. 이마필이 지난해 6월달, 7월달 이때를 기점으로 성적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공교롭게도 10월달 이후에 부진했다가 12월달 부진, 그 다음에 1월달 출전 제외 공백기를 거치고 이제 드디어 8월 첫 주에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분석해볼 부분이 주행 심사 때론 자체가 좋았습니다. 좋았고요. 아마도 이번 경기 이마필이 인기를 상당히 많이 먹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단 저는 좀 리스크가 있는 게 훈련이 약합니다. 주행 심사 때론도 좋긴 했습니다만 그렇게 위력적인 건 아니었고요. 그래서 저는 이마필을 조금은 저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김혜성 기수냐 박재희 기수를 저한테 질문을 던지신다면은 저는 그나마 3번 유로스타 쪽에 좀 더 점수를 주겠습니다. 제가 믿을 수 있는 마필은 바로 외곽에는 9번 정문치타입니다. 이 마필도 현재 3주 만에 나오고 있고요.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질병도 없겠고 걸음이 상당히 많이 좋습니다. 지난 7월 17일 이날 경주 레이스도 상당히 내용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7월 30일 주행심사 때 시조일간 제어였는데 걸음의 이력 자체가 상당히 좋은 걸음이었습니다. 이마필의 잠재력과 그러니까는 당초 이마필의 기본의 능력평가가 있었겠죠. 정문치타의 기본적인 잠재력과 이 편성을 놓고 본다면 무조건 믿을 수 있는 마필은 바로 이 외곽인 9번 정문치타입니다. 김혜선, 박재희, 서승은, 조인건 기수를 주목을 하는데 가장 믿을 수 있는 마필은 서승훈 기수 기승한 9번 정문치타입니다. 그럼 이제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고 있죠. 9번 마필을 기본적인 축으로 해서 3번 유로스타, 여기에 10번 당대블루가 저에 따른 누림수의 마필들이고 안고 한다면은 4번 호랭이 정도가 가능권입니다. 그래서 9번을 축으로 해서 3번, 10번
4번이 저에 따른 우선적인 추천할 수 있는 조합입니다. 9번 중에 3번, 10번, 4번입니다. 제7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1200m 레이서이고요. 이번 경주는 좀 조촐한 편성이고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번 경주는 전개상 앞선에서 끝날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한 경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주목할 맛빌이 말이 네이친 2번 굿삭스라는 맛빌이고요. 정말 이 맛빌이 좀 능력 맛빌인 게 직전 경주가 공백기였죠. 지난 6월 5일이 이게 올해 6월 5일이 아닙니다. 작년에 6월 5일이었고 직전에 7월 8일날 복귀전에서 준우승했던 맛빌. 그러니까는 컨디션은 뭐 전혀 문제는 없고요. 다실바기 소속 자체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맛빌 2번 굿삭스를 일단 인정하고요. 외곽에 반해 7번 인디 초이스라는 맛빌인데 이 맛빌도 최근에 상당히 많이 호전이 됐습니다. 성장세가 돋보이는 모습이기 때문에 전개를 놓고 그려본다면 2번 굿삭스 여기에 7번 인디 초이스 가장 유력한 레이스로 보여주고요. 인기로 말해 3번 백구라는 맛빌이 인기를 모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이제 이 맛빌이 스타트가 좀 느린 맛빌 아닌데 한때는 이 맛빌이 앞선에 붙었다가 지난 5월달에 두 번의 경주는 성적이 좀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좀 따라가는 모습이었고요. 물론 이제 비출혈의 질병이 있긴 합니다만 말 그대로 코피입니다. 코피가 터진 거고 다만 이 맛빌이 최근에 전개 운영을 놓고 봤을 때는 따라올 것이다. 앞선에 붙는 맛빌이 절대 약하지 않습니다. 2번 굿삭스, 7번 인디초이스, 5번 블루스카이도 공백 적응을 마쳤기 때문에 이 맛빌도 빠르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봤을 때 3번은 좀 믿을 수가 있다. 라는 그런 판단이 됩니다. 3번 맛빌. 4번 탐날 같은 경우가 직전 경주의 출발은 좋았습니다. 그러나 따라가는 모습이었고 종반에는 진로도 약간 막히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이마 앞에는 7세 안마 이미 능력 다 드러났고요. 뒷신발이 강점을 기대해볼 수 있는 맛비림을 감안해 본다면 이번 경주의 경쟁력은 떨어지는 맛비입니다. 그러면 관건은 3번 백구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과연 이 맛빌이 초반에 앞선에 붙을 것이냐. 다만 최근의 경주를 지켜봤을 때는 앞선에 붙여도 뒷심이 안 나오는 모습이었고 또한 다실바 기수가 이 맛빌은 그동안의 호흡이 상당히 나름대로 좋았었는데 이번에 다실바 기수는 2번 맛빌 쪽에 기선한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 앞선에서 끝날 경주로 저는 판단됩니다. 정리해본다면 2번 굿삭스를 축으로 해서 7번 인디초이스, 5번 블루스카이가 저의 누림수의 추천막권입니다. 2번 축에 7번, 5번입니다. 8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1300m 레이서 되고요. 이번 경기 여러분께 올렸던 중반부에 이제 8경주, 9경주의 승부를 들어갑니다. 8경주, 9경주 세 번째, 네 번째 승부처인데 감명하게 공략할 수 있는 경기입니다. 그야말로 두방 주력에 한방 주력, 한방 방어, 한방 주력, 한방 반주력 공략을 들어갈 수 있는 경주로 판단되고요. 믿을 수 있는 축이 있습니다. 강력하게 믿고 갈 수 있는 맛빌이고 여기 이제 인기 맛빌, 2뒤의 맛빌이 있는데 이 맛빌들 같은 경우에는 1300m 레이스에서의 뒷심의 경쟁력이 물음표가 좀 남아 있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1200m 레이스가 정말 딱 좋은 맛빌들인데 1300은 좀 쉽지 않은 여건으로 보여주고요. 반면에 저평가를 받고 있는 2뒤의 맛빌이 있는데 이번 경기의 기대치는 상당히 높습니다. 제가 딱 두 마디나 말씀드렸죠. 마찬가지로 이번 경기 역시 기승기수의 역량이 정말 중요합니다. 기승기수 역량 그만큼 충마를 제외한 나머지 맛빌들 간의 능력차가 크지가 않기 때문에 주요 능력 기수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제가 노리는 두 방의 막권이 능력 기수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8경주 여러분께 제가 세 번째 승부처로 힘을 실어드립니다. 오늘 9경 1호 경마의 세 번째 승부처는 제 8경주입니다. 9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1300m 레이스입니다. 역시 혼전이고 여러분들 이번 경주는 충마 선정이 관건인데 저는 최근에 좀 잘 뛰고 있는 맛빌이 많습니다. 승급전에 많은 이번 바운티 헌터라든가
기존에 5등급에서 이상의 경험이 있는 3번 트리플 질주, 4번 할리우드 파티, 5번 대지 스페셜, 여기 11번 윈드 크로스까지 뭐 공백기가 좀 있긴 합니다만 역시 승급점이 많은 8번 아트켈리까지가 일단은 최근의 경주 내용이 나쁘지 않습니다. 상당히 좋고요. 이런 경주는 정말 중요한 게 이제 충마 선정인데 그 충마 선정에 있어서 강력하게 믿을 수 있는 마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15군의 경주마 랭킹을 분석해 봤을 때 돋보이는 마필, 엇비슷한 마필 간의 경쟁으로 보이시지만 15군이 판단했을 때 한 수의 마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주요 인기 마필들의 능력차가 크지가 않다. 인기 순위 종합도를 놓고 보더라도 압도적인 마필은 없겠고 대략적으로 3두, 4두 또는 5두의 마필 간에 상당히 고른 분포의 인기를 모으고 있는 과정의 편성입니다. 이런 편성에서는 충마 선정이 정말 중요하고요. 현장에서 정말 최악의 상태만 아니라면 저는 그대로 밀고 가겠습니다. 이미 분석이 끝났기 때문에 현장 주로 파악을 통해서 주력과 방어 쪽에 좀 더 신경을 쓰면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중에 자신감 있는 네 번째 승부처를 예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네 번째 승부처는 제 9경주입니다. 10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1600m 레이서 되고요. 이번 경주는 인기 마필 간의 접전입니다. 내 측에 있는 3두의 마필의 능력이 좀 많이 앞서 있고요. 먼저 분석해 본다면 부담 중량이 좀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주요 마필들의 바로 2번 폭풍질주라든가 8번 히어로맨이 현재 57을 짊어졌고요. 여기 5번 쾌한항공도 57. 용천이 승급전인데 56입니다. 이걸 한번 분석해 봤을 때 2번 폭풍질주는 최근에 경기 내용 자체가 상당히 좋죠. 공백기가 엄청 길었는데 거의 한 10개월간의 공백기였죠. 지난 5월달에 복귀 전에 준우승이었고 직전에 또 한 번의 준우승이었습니다. 이 경주들이 모두 다 뒷심의 여력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거리는 1600m 레이싱이 납니다만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그런 마필. 부담이 좀 되긴 했습니다만 능력 발휘를 믿을 수 있는 마필은 바로 이번 폭풍질주입니다. 공백기 후에 복귀 전을 치렀던 5월달의 경주의 부담량이 56이었습니다. 크게 민감한 모습은 아니었고요. 반면에 외곽의 8번 히어로맨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공통점이 있죠. 신인 기수가 계승했을 때는 성적이 좋았었고 나름대로 기존의 다실바라든가 박재희 기수라든가 소위 말해서 능력 기수가 계승했을 때는 성적이 안 좋았습니다. 왜 그랬느냐? 부담량이 좀 민감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57을 짊어졌을 때는 제 능력 발휘 쉽지 않았었고요. 52kg를 짊어졌을 때 또는 53kg를 짊어졌을 때는 나름대로 능력을 발휘했던 마필. 거리 경쟁력은 있지만 또는 적응력의 경험은 있지만은 부담량에 놓고 본다면 쉽진 않다. 저는 이 마필은 저평가를 합니다. 7번 마필, 8번 마필. 7번 용천은 승급전이고 부담량이 만만치 않죠. 56인데 승급했던 직전의 경주 마지막 6등 고별전의 경주가 편성이 약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약한 상대를 이기고 올라왔는데 부담이 56이다. 메리트 없고요. 그래서 이 마필도 저평가를 합니다. 그럼 이제 3번 야생화가 최근에 1600m 레이스를 뛰어봤고요. 나름대로 경쟁력 가지고 있는 마필이고 뭐 다실마 기수의 호흡은 이미 뭐 검증이 됐죠. 인정할 수 있는 전력. 등짐에 이점이 있는 마필이 만약 4번 킹비드인데 이 마필은 종말에 딱 한 발을 쓸 수 있는 뚝심이 분명히 있는 마필입니다. 킹비드. 정말 저한테는 좀 괴력과 같은 그런 마필. 5번 쾌한항금. 뭐 이제는 강급도 됐고요. 강급전이고 직전에 강급전을 치렀죠. 분명히 이 마필은 한 번은 터뜨리는데 그 타이밍을 잡기가 쉽진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쾌한항금은 분명히 내용이 있는 마필입니다. 이 마필은 무조건적인 배제는 어렵고요. 오늘도 역시 환수가 될 것으로는 보여지는데 환수가 된다라면은 그냥 안고는 가야 되는 마필입니다. 그만큼 좀 설명하기 좀 길지만 오래전부터 이 마필은 내용이 있었던 마필입니다. 그 다음에 컨디션 회복이 좀 어려우면서 직전에 강급전을 치렀고요. 강급이 됐기 때문에 더욱더 조심스럽게 지켜봐야 되는 마필이 바로 5번 쾌한항금입니다. 그래서 식경률을 정리해 본다면 뭐 8번도 불안하고 7번도 불안하다. 그러면은
2번 축에 3번 한방 인기만 접전입니다. 여기 갖고 한다면은 4번 킹비드, 5번 쾌한한금이 가능권입니다. 2번 축에 3번, 4번, 5번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경주입니다. 국산맛 4등급 1400m 레이서 되고요. 자, 여러분들 이번 경주는 제가 강하게 정말 승부를 보겠습니다. 오늘 5경주, 11경주, 15경주가 오늘 제가 준비된 에이크 승부처인데 물론 이제 5경주도 제가 배당 노림수의 승부로 준비를 하긴 했습니다만 11, 15경주에는 정말 강하게 노려볼 수 있는 노림수의 복병마필이 있습니다. 노림수의 복병마필. 자, 이번에 11경주도 얼핏 본다라면은 최근에 상승세의 마필들 5번 블랙올리브라든가 여기에 7번 맨 오브 더 스타 9번 서귀포인트 이런 마필들이 현재 인기를 주도할 것으로 보이고 4번 운종션도 마찬가지고요. 다만 이제 이 마필들이 하나같이 승급한 이후에 또는 승급전에 관한 마필들입니다. 그러니까는 9번 마필 같은 경우에도 승급한 다음에 두 번의 경주였는데 그렇게 임팩트 있는 모습은 아니었고요. 인기 마필이고 여기에 5번 블랙올리브는 최근의 경주 내용 자체가 상당히 좋지만 이번 경주의 편성이 만만한 레이스가 아닙니다. 4등급에서 약한 편성이 아니고요. 그러나 4번과 5번 이번 경주 승급전입니다. 여기에 7번 마필도 좋은 성적으로 승급을 했는데 직전 경주에 부진했던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거리 부담이 좀 있긴 했습니다만 부진했었고요. 자, 이번에 11경주는 제가 강력하게 노리는 복병 마필이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능력 있는 복병 마필이고 이 마필 같은 경우에는 기승기수가 정말 중요합니다. 부담 중량은 의미가 없습니다. 부담량은 전혀 상관 안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는 감량을 받거나 이게 오히려 중요한 게 아니라 기수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번에 적임기수의 기승이고요. 거리도 1400은 적정거리고 정말 소위 말해서 능력 대비 저평가를 받고 있는 마필. 그 마필을 노립니다. 현급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마필입니다. 오늘 부경 1호 경마의 최고의 매는 11경주입니다. 15경주, 그 중에서도 11경주를 제가 강력하게 높게 예고를 드립니다. 중배당 노림수의 메인 승부처입니다. A급. 제가 지난주 1호 경마 아쉽게 놓친 경주가 너무너무 많았었는데 확실하게 보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를 입증해야 되겠죠. 결과를 입증할 수 있는 경주 11경주를 1호 경마의 메인 승부로 자신있게 예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경주입니다. 외산맛 4등급 1400m 레이서 되고요. 부담 중량이 변수로 보여지긴 하는데 크게 부담 중량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경주는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주목받고 있는 마필 1번 은성영웅, 외곽의 8번 비스틀리, 7번 HD라는 마필. 1번과 8번이 부담이 좀 높죠. 다만 이제 은성영웅 같은 경우에는 직전에 저는 솔직히 56.5를 집어줬기 때문에 조금은 부담스럽다. 여건 자체가 만만치는 않다라고 판단을 내렸었는데 생각보다는 잘 뛰었습니다. 그렇게 부담이 민감한 그런 마필은 아니었고요. 순말, 근성도 상당히 좋습니다. 1번 마필. 8번 마필도 직전 대비 이번 경주 4.5kg이 늘어난 부담 중량인데 정말 이 마필은 서수원 교수가 기승했을 때 정말 믿음이 강합니다. 정말 잘 알고 타고 있고 그 능력과 체형을 감안해 본다면 부담량이 크게 이렇게 민감하게 고민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바로 8번 비스틀린입니다. 2두의 마필. 여기 이제 19조 마방의 3번 루킹캡과 7번 HD가 동반 출전인데 이거는 쉽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HD가 조인광 교수와 딱 기승하는 순간 3번은 저평가를 합니다. 반면에 7번을 좀 세게 인정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3번은 공백기도 좀 있고요. 3번 루킹캣이 이전에 조인광 교수가 줄곧 호흡을 맞췄었죠. 동반 출전에 7번 마필을 좀 더 높게 평가될 수 있는 그런 레이스로 보여지고 여기 이제 능력 있는 마필은 바로 5번 위너스 타임인데 이 마필은 제가 좀 고민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외산맛 4등급 부분에서는 세게 인정할 수 있는 마필이긴 합니다만 위너스 타임이 마체가 그다지 크지가 않습니다. 440kg대의 그런 체형이고요.
그러나 이번에 짊어진 부담 능력 직전 대비 4.5kg 늘어난 57입니다. 1번과 8번은 일정 부분 체형이라든가 앞선의 경주를 지켜봤을 때 충분히 극복 가능한 부담력으로 보여지는데 상대적으로 저는 5번 마필은 능력은 있습니다만 마체에 비해서 부담이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이 마필은 리스크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5번 마필. 그러면 주목할 마필은 똑같은 외산 마필인데 페로비치 기수가 쓰는 골드 프린스. 이 마필의 여건은 정말 좋네요. 상대적으로 최근에 경주 내용이 나쁘지 않은데 부담량이 52.5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보병 마필을 언급을 드린다면 10번 골드 프린스입니다. 정리해본다면 8번 비스틀리 저는 인정합니다. 8번 마필 추계 1번 은성영호 7번 H데이가 유력하게 있고 여기에 보병 마필은 바로 외곽에 있는 10번 골드 프린스입니다. 8번 추계 1번 7번 10번입니다. 3번 안 보는 이유 5번 안 보는 이유 3번은 준비가 덜 됐고 승부 의지 약하다라는 판단이 들고 5번은 능력은 점수도 인정이 되지만은 체형 대비 부담이 너무 높다라는 점에서 이 마필은 배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번, 1번, 7번 중심에 외곽의 보병 마필은 10번 골드 프린스입니다. 13경주입니다. 외산마 4등급 1800m 레이서 되고요. 외산마 4등급 경주이긴 한데 정작 외산 마필은 몇 도 안 됩니다. 2번과 4번 마필 정도 자료로 봤을 때는 조금 약세죠. 그나마 2번 금아리피가 나름대로 능력이 좀 있는 마필이긴 한데 최근의 경기력은 상당히 좀 떨어진 모습입니다. 이 마필이 우승을 했을 때도 5등급 레이스였고요. 국산마 5등급의 약편성. 그러니까는 이번 경주 4등급에 57을 딱 짊어지는 순간 메리트는 전혀 없습니다. 별정 비형이기 때문에 감량도 없고 57 그대로 짊어지고 나왔습니다. 메리트는 없고요. 10번 킹그레이스라는 마필 능력이 상당히 좋네요. 물론 이제 이번 경주에 공백기가 좀 있긴 합니다만 최근에 질병 사항이 크게 경주력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질병은 아닙니다. 6월 달에 찰가상의 질병 내역이 있고요. 현재 8월 초다 보니까는 이미 준비는 되어 있는 마필입니다. 워낙 능력이 센 마필입니다. 게다가 박지희 기수의 기승에 55의 부담 영향이라면은 거리라든가 최근의 경주력, 부담 중량, 기수의 역량 믿을 수 있는 마필 10번 킹그레이스가 되어 있고요. 저는 이번 경주를 인기 마필 간의 접전으로 보여지는데 외곽의 8번 애니카걸이 직전에 비록 약편성에서 우승을 하긴 했지만은 이번 경주 역시 전개는 상당히 좋습니다. 선행 전개가 이렇게 보이고요. 직전 경주의 그런 경주력이라면은 감량을 받았기 때문에 52의 부담 중량 충분히 버틸 가능성이 있습니다. 애니카걸 3번 신비한 강자는 4등급에서는 꾸준한 경험이 있는 마필이죠. 전형적인 중장거리형 마필이고 전형적으로 이 마필은 거리가 좀 주어져야 됩니다. 또한 윤영석 기수가 이 마필만큼은 상당히 많은 공을 들였고 호흡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이번 경주 3번 신비한 강자 가능권을 줄 수 있는 마필. 글쎄요 이외 마필들은 이제 8조마방의 2마리인데 1번 마필이 내용은 좋죠. 4등급의 성적이 나쁘진 않습니다. 다만 이제 훈련 강도가 현저히 떨어졌기 때문에 그 점이 좀 불안 요소고 7번 미드나잇 탱킹 같은 경우에는 등짐에 이점이 있고 전개는 좋지만 항상 뒷심이 좀 약점이 있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13경주는 10번을 축으로 해서 주목할 마필은 선행 가능성 애니카 퀸 8번 마필 애니카걸 죄송합니다. 애니카걸 8번 마필 여기에 올라올 수 있는 3번 신비한 강자가 유력한 경주입니다. 저는 저배다 인정하겠습니다. 10번 축에 8번과 3번입니다. 14경주입니다. 국산마 3등급 1800m 레이스. 오늘 이제 마무리를 되어 있죠. 14경주의 승부를 보고요. 15경주의 배당 노림수의 A급 마지막 승부를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 14경주. 저는 이번 경주의 편성을 놓고 봤을 때 일단은 3등급 편성치고는 약한 편성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번 경주에 키를 주고 있는 마필이 2마리입니다. 바로 외곽에는 8번 브레검, 여기에 11번 트라이엄프케이션한 마필. 물론 이제 2뒤의 마필이 직전 대비
부담 중에 상당히 많이 깎였습니다. 트라이언 푸켓도 58에서 53을 집어잡고요. 브레검도 57에서 53.5를 집어잡기 때문에 여건은 유리한 여건인데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번 경주가 3등급 치고는 상당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봤을 때 승급마들의 여건 자체가 쉽지는 않다. 그러니까 이마필들에 따른 평가가 상당히 중요한 경주로 판단이 되고요. 자, 믿을 수 있는 축이 있습니다. 여기에 강력하게 들어갈 수 있는 두 장의 막권이 있습니다. 이미 뭐 이마필들은 3등급의 경쟁력이 있는 마필들이고 오늘 말씀드렸죠. 기승기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번 경주 역시 자 노려볼 수 있는 마필들은 하나같이 적임기수의 능력 있는 기수들입니다. 그래서 힘을 실어드릴 수 있는 경주 14경주 승부차입니다. 승급마들에 따른 평가가 중요한 경주입니다. 이 마필들에 따른 평가가 끝나면 이번 경주는 힘을 실어서 공략을 할 수 있는 그런 승부처로 손색이 없습니다. 오늘 준비된 6번째 승부 경주는 14경주에 예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경주입니다. 15경주 2등급의 1200m 레이서 레비요. 자, 오늘 준비된 마지막 승부처입니다. A급 강승부처입니다. A급 강승부처. 저는 정말 이번 경주가 기회로 보여지는 게 제가 노리는 마필은 최근에 성적이 부진하기 때문에 저평가를 받고 있지만 이미 이 마필은 앞선에 2등급에서는 검증된 능력을 보여줬던 마필입니다. 일단 뭐 최근에 폼은 조금은 떨어짐으로써 저평가를 받고 있는데 자 이번 경기 여러분들 이 마필이 좋은 이유가 기본적으로 스타트가 나쁘지 않습니다. 순발력이 있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는 1200거리는 어떻게 본다면은 앞선 전개의 이점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여건으로 보여주고요. 가장 중요한 게 최근에 이 마필이 경주 내용이 아주 떨어지는 모습은 아니었는데 거리 부담이 좀 있었습니다. 이번 경주 1200거리라면 적정거리로 보여주고요. 두 번째, 등짐이 가벼워졌습니다. 최근 대비해서. 세 번째, 능력기수의 기승입니다. 그러니까 뭐 소위 말해서 이번 경주 여건의 준비가 됐고 승부기수의 기승에 부담 중의 이점, 적정거리, 전개 이점까지 고려해 본다면 노림수의 이유는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필들은 추적을 했을 때 또는 본연에 가지고 있는 경주마 랭킹, 경주마의 능력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이번 경주를 절대 놓칠 수는 없습니다. 기회로 판단됩니다. 부담 중량, 전개, 승부기수의 능력기수의 기승까지 고려해봤을 때 마필의 능력 플러스 알파가 된다면 노릴 이유는 충분합니다. 오늘 5경주, 11경주, 15경주가 배당 노림수의 승부처가 됐고요. 제가 지난주에도 부산경마 마지막 경주를 정말 쏘모치고에 정말 땅을 쳤던 판타스틱 노드. 판타스틱 노드가 정말 능력 마필이고 여건이 정말 좋아졌고 부담력이 상당히 좋다. 경쟁 마필과 비교했을 때 그 한 방을 터뜨릴 수 있는 마필은 두 마리인데 제가 선택을 해버렸습니다. 그냥 한 방 가면 되는데 선택을 해서 정말 적중에 실패를 했고 그 다음 경주에 정말 맥이 빠져가지고 제가 예상을 잘 못했는데 자 그런 누를 범하지는 않겠습니다. 이번에 15경주 역시 지난주에 판타스틱 노드와 마찬가지의 능력 마필이 있겠고 여건이 좋아졌기 때문에 저 마필이 들어와?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필은 능력 마필입니다. 최적의 여건입니다. 오늘 마지막 1호 경마의 승부 경주 누차 지난주에 실수를 거듭하지 않겠습니다. 만회하겠습니다. 15경주 오늘 준비된 1호 경마의 A급 마지막 승부처입니다. 자, 3호 마치겠고요. 다음 주는 부경연마가 휴장입니다. 어느 때보다는 오늘 성적이 상당히 좀 중요한 것으로 보여지고 그런 부분까지 염두에 두면서 예상을 했고요. 분석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라겠고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최근에 현장의 그런 판단입니다. 판단이 상당히 중요하고 여러분들은 꼭 굿초이스를 하시면서 좋은 성과를 얻으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저 또한 현장에서 더욱더 집중해서 최고의 한번 성적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모은 경마TV 구독과 좋아요 항상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